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딸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창피하다면서 그런 아버지 돈은 왜 탐내냐? 아빠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제주도 학회가 몰디브에서 열렸다고? 매번 명절만 되면 이젠 아예 집에 안 올 생각으로 거짓말만 치려고 했냐? 방금 들으신 대화는 바로 저희 집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의 아내 김현숙입니다. 올해 64세죠. 저희 남편은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젊을 때는 남의 집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우리 민정이 좋은 대학 보내야지. 아빠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중고 포크레인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장비 업체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 민정이는 정말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무남동녀 외딸이었어도 든든했어요. 민정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그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와 결혼해서 6살 손녀 서연이도 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뻐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잘 따라서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거든요. 할머니, 저 영어 배워요. 헬로,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배운 걸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서연이만 보면 마음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민정이와 사위 준호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저희 왔어요. 민정이의 인사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민정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야? 서연이는? 서연이는 생일 파티하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만 왔어요. 그래. 그럼 서연이는 언제 보여줄 거야? 명절 끝나고 데리고 올게요, 엄마.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예전 같으면 서연이를 꼭 데리고 왔었는데 오늘은 왜 안 데려왔을까 싶었거든요. 민정이는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이번 추석에 못 올 것 같아요. 뭐? 추석에 왜 못 와? 명절인데.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외동딸 뿐인데 추석에 안 온다니요. 준호 씨가 제주도에서 의학회가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위 준호는 옆에서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중요한 학회라서 빠질 수가 없어서요. 해외에서 오는 유명한 의료진들도 있고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발표도 있다고 해서. 그래도 추석인데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절할 수 없나? 정말 죄송해요. 학회가 추석 연휴 내내 있어서요. 중요한 발표도 제가 맡아서. 저는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사 일이 바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외동딸만 있는 저는 그나마 명절 때 자식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말이에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어쩔 수 없네. 대신 오늘이라도 와서 고맙다. 죄송해요, 엄마. 대신 학회 끝나고 바로 올게요. 그때 민정이가 빨간 홍삼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받아보니 홍삼 엑기스 비닐팩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상자가 낡아 보이고 먼지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장도 좀 허술해 보였고요. 새 제품 같지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상자 한쪽 구석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4년 직원 명절 선물. 순간 마음이 싸해졌어요. 작년에 받은 선물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홍삼 액기스는 어디서 줘도 설탕물이라며 먹지도 않는다는 걸 민정이도 알 텐데요. 민정아, 이거는 혹시 작년에 받은 거 아니야? 아, 엄마. 저희가 요즘 병원 운영이 좀 힘들어서요.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요즘 환자도 적고 힘들어서요. 코로나 이후로 병원 운영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예전 같으면 민정이가 좋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왔었는데, 괜찮다, 괜찮아.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그런데 정말 병원 운영이 그렇게 어려워? 네, 정말 힘들어요. 환자들도 줄고 경쟁도 심하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민정이 왔구나. 준호도. 그런데 서연이는 어디 있어? 아, 서연이는 생일 파티가 있어서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남편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 아쉽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민정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빠, 저희 이번 추석에 못 올 것 같아요. 뭐? 왜? 준호 씨가 제주도에서 의학회가 있어서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학회 기간 동안 말이야. 아빠, 저랑 서연이는 제주도에서 따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 씨 학회 끝나면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연휴라서 제주도 구경도 좀 하고요. 그래. 어떻게 학회가 명절 바로 전에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하튼 알겠다. 그럼 서연이한테도 좋은 여행이 될 테니 즐겁게 보내라. 네, 감사해요, 아빠.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었을 텐데 왜인지 대화가 잘 안 이어졌어요. 민정이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예전처럼 맛있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민정아, 김치찌개 어때? 예전처럼 맛있지? 맛있네. 뭔가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딸과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일찍 가봐야 해서요. 민정이는 서둘러 일어섰어요. 준호 씨 학회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서연이도 친구 집에서 데려와야 하고요. 저는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며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정아, 연휴 때 제주도 잘 다녀와라. 서연이도 아프지 않게 조심하고. 네, 엄마.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때는 이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희에게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사실 저희 딸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민정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손녀 서연이를 보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겠거니 했어요. 아이도 키우고 남편도 챙기고 본인 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바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의도적으로 저희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민정이가 자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아빠는 별일 없으시고요?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주 연락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달 전쯤의 일이었어요. 서연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서연이 감기 걸렸다며? 많이 아파? 아, 네. 좀 심하게 걸렸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럼 내가 가서 봐야겠다. 오늘 오후에 잠깐 가볼까? 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이가 감기 걸려서 푹 쉬고 있거든요. 열도 조금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죽 끓여서 가져갈까? 감기에는 따뜻한 죽이 최고야. 너도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엄마가 끓여준 닭죽 먹고 금세 나았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약 먹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다음에 괜찮을 때 오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이가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픈 손녀를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5년 가까이 키웠으니까요. 결국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집에서 소고기죽을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조금씩 넣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서 보온 용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민정이 집으로 향했어요. 민정이네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딸아이 결혼할 때 내어준 집이거든요. 당시에도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딸이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무리해서 샀던 기억이 나요. 제가 현관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을 때였어요. 민정아, 나야. 아빠랑 같이 왔어. 죽 끓여왔어.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여러 사람 목소리도 나고 있었거든요. 엄마들이 수다 떠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나 문 앞에 있어. 아빠도 같이 왔고. 죽 가져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엄마, 지금 집에 없어요. 서연이 때문에 소아과에 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집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는데 엄마들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건 아마 옆집 소리일 거예요. 저희 지금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해 주시고 있어서 통화하기 불편해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분명히 서연이 목소리도 들렸고 다른 아이들과 엄마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들렸는데 민정이는 끝까지 집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냥 갑시다. 집 앞에 두고 가면 알아서 먹이겠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는 말 안 했지만 민정이가 다른 엄마들 앞에서 저희를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마치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였어요. 결국 저희는 현관문 앞에 죽을 두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민정이네 집에 가려고 하면 민정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아빠, 엄마가 같이 오신다고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정이 있나? 아니, 그게 서연이가 친구들이랑 놀기로 해서요. 다른 엄마들도 오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갑작스럽게 부모가 찾아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놀이 모임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면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특히 남편에 대한 태도가 더욱 이상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민정이네 아파트 단지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날 남편은 현장 일을 마치고 바로 와서 옷이 좀 시커멓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손녀가 보고 싶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온 거였어요. 민정이를 만나자마자 민정이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왜 그 옷을 입고 오세요? 응, 이거 회사에서 일하다가 바로 온 거야.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민정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아빠를 아파트 단지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빠,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느낀 건데 민정이는 아빠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동네 엄마들 눈에 띄는 걸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유치원 하원할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서연이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나갈게요. 민정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급하게 손을 씻으며 나갔어요. 뭐하러 내가 나가니? 아빠가 데리러 가면 되는데. 너는 집안일 마저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한테 전해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때도 민정이는 한사코 자기가 나가겠다며 부엌 일을 다 내팽개치고 급하게 나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한테 전해드릴 말씀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커멓고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의 아빠가 유치원 앞에 나타나면 동네 다른 엄마들한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생각한다니. 남편은 평생 고생하면서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니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건 지난주 아이들이 다녀간 뒤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몇 달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카드사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순진하게 다 말해주려고 하는데 다행히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렸어요. 여보, 그거 사기야. 카드사에서 그런 식으로 전화 안 해. 그래.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정말 순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속기 쉽고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며. 조심해야겠다. 그런 것 같아. 다행히 당신이 말려서 안 당했네. 그 일 이후로 민정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희 휴대폰에 통화 자동 녹음 앱을 설정해 줬어요. 아빠,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으니까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되게 설정해 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요즘 기술이 참 좋구나. 네, 가능해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 개인정보 말하지 마세요. 특히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정말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죠. 부모 걱정해서 이런 것까지 해주다니. 그런데 바로 그 기능 때문에 딸과 사위가 발목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민정이에게 전화를 한 날이었어요. 사위 준호의 자동차 보험 할인을 위한 계기판 사진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사위에게 부탁하는 일이었거든요. 준호야, 차 보험료 할인받으려면 계기판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 알지? 내가 좀 찍어줘야겠는데? 아, 그거요? 아버님, 저 지금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막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해도 되죠? 아, 그래. 그럼 내일 해도 되니까 부탁한다. 몇만 원이라도 아끼면 좋잖아. 요즘 물가도 비싸고. 네, 알겠어요. 내일 꼭 찍어서 보험사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였어요.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위와 딸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내용이었어요.
그거 보험 할인 받는 거 있잖아. 계기판 사진 보내서 보험사에 나더러 서류 보내라고. 몇 푼이나 할인받겠다고 매년마다 이러시는지. 차 한 대 사주시고 꽤 귀찮게 하셔. 사위 너머로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우리 아빠가 자린고비라 그래. 그래도 그거 찍어주면 우리가 보험료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좀 해. 응, 알았어. 하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부탁하시면 정말 귀찮아. 다른 집 아버지들은 이런 거 안 시키던데. 남편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좀 서운했지만 아직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귀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대화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탁하실 거야? 컴퓨터도 잘 못 다루시고. 글쎄, 아빠가 좀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셔. 요즘 70대 어른들도 다 스마트폰 잘 쓰시던데. 다른 어른들은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보험 앱 깔아서 잘 하시고. 근데 장인어른은 그때 사위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특히 작업복 입고 오실 때는. 왜? 그냥 좀 창피해. 우리 병원 앞에서 만날 때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위가 남편을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민정이가 사위를 말리거나 혼낼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빠가 포크레인 기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내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좀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아빠인데. 그래도 돈은 많이 벌으시잖아. 중장비 업체 운영하시니까. 맞아. 그게 다행이야. 아빠 돈만 잘 받으면 되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괜찮을까? 당연하지. 실제로 요즘 힘들기도 하고 아빠가 도와주시게 하려면 그래야 해.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어하면 못 견디잖아. 장인어른이 또 뭐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일단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남편은 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이런 못된 것들.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아직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제주도 학회 있다고 한 거 괜찮겠지? 그럼 괜찮지. 어차피 부모님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의학회라고 하면 무조건 믿으실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할까? 몰디브 여행 어때? 전부터 가고 싶었잖아. 인스타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 좋지. 그럼 학회 간다고 거짓말했으니까 편하게 몰디브 가자. 5성급 리조트로. 서연이는 어떻게 할까? 데려가자. 어차피 가족 여행처럼 보이게 하면 되잖아. 서연이도 바다 좋아하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과 사위가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이런 놈들이 우리 딸이고 사위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딸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후회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저희는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다음 날 사위 준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푸른 바다가 보이고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준호가 서연이와 함께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배경에 외국어 간판도 보였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그곳은 몰디브의 유명한 리조트였습니다. 저는 민정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민정아, 잘 지내고 있니? 준호 프로필 사진 보니까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던데. 아, 그거요? 그냥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딸과 사위가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디브로 가족여행을 간 게 정확했죠.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고급 리조트에서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짜리 여행을 가면서 우리한테는 작년 홍사 맥기스를 가져와 남편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참겠어. 걔들이 돌아오면 제대로 혼내줄 거야. 드디어 딸과 사위가 몰디브에서, 아니, 제주도 학회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오히려 웃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연기 잘해야 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오후 8시에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둘 다 몰디브에서 탄 선탠 자국이 역력했어요.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민정아. 많이 탔네. 제주도 날씨가 그렇게 좋았나?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요? 민정아, 아빠가 많은 생각을 했어. 준호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했지? 아빠가 투자 좀 해줄까 한다. 정말요? 아빠. 준호는 거의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집도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며 40평대 아파트로 사줄게. 와, 정말 꿈만 같아요. 딸과 사위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살아서 보답할게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부동산 알아봤어요. 강남 쪽에 정말 좋은 매물이 있던데 오늘 같이 보러 가실래요? 남편은 부동산에 가기 전에 다른 곳에 먼저 들렀어요. 바로 민정이네 아파트 단지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왜 왔어?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 남편은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부동산 사장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서류 같은 걸 주고받더니 부동산 사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뭘 한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저희는 약속 장소인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40평대 신축 아파트였어요. 어때요, 아빠? 이 정도면 괜찮죠? 응, 좋다. 계약하자. 민정이와 준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가계약금을 넣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아빠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제주도 학회 말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준호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대답했어요. 최신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학회는 보통 사진도 많이 찍지 않나?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사진은 나중에 학회에서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주도 의학회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이상하네. 그 주에는 제주도에서 학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민정이와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다. 남편이 준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제주도에서 찍었다고 했지?
그런데 여기 보이는 야자수는 뭐야? 그게 제주도에도 야자수를 심어 놓은 곳이 있어서 정말? 그런데 이건 서연이와 함께 몰디브에서 찍은 사진인데 민정이와 준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제주도 학회가 몰디브에서 열렸나? 아빠, 500만 원짜리 몰디브 여행 재밌게 다녀왔냐? 바로 그때 남편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남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남편이 들려준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녹음된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 말이에요. 이거 들어볼까? 카페 안에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이 보험료 할인 받는다고, 몇 푼이나 할인 받겠다고 매년마다 이러시는지.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좀 창피해.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빠 돈만 받으면 되지. 민정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빠, 제가 정말 아직 안 끝났어. 일단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녹음이 끝나자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 돈만 잘 받으면 된다고? 아빠,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빠 창피하다면서 그 아빠 돈은 왜 탐내냐? 내가 평생 포크레인 몰며 고생해서 너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게 창피하다고?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아파트 내가 매매한 거 아니야. 6개월 렌트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 전세로 내놨다. 아빠, 그럼 저희는, 너희는 당장 나가서 40평 아파트에서 6개월 살아봐. 그 다음엔 너희가 알아서 해. 아빠, 제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창피한 아빠 얼굴 보기 싫을 테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매일같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 앞으로도 찾아왔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한 달 후 민정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매일 울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민정아, 너희가 정말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도움 없이 살아봐.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집안일 도와. 그렇게 민정이는 정말로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며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성스럽게 쓴 사과문을 가져왔습니다. 아빠께, 저는 그동안 아빠와 엄마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과문은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며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민정이와 준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말로 큰 병원을 접고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6개월 후 드디어 남편이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 됐다. 걔들이 정말 변한 것 같네. 지금은 민정이와 준호가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저희를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서연이도 자주 데리고 와요. 무엇보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